북한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 차원에서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북한이 폭파했고 지금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걸 왜 단행했을까? 그 의도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김정은이 뭐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국가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선대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달리 아예 다른 나라로 보겠다라는 시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오늘 폭파된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것도 그런 작업의 일종의 하나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폭발이 아니어도 뭐 철로를 좀 바꿀 수도 있고 거기에 뭔가를 세울 수도 있는데 아예 폭발시켜버렸다는 것 자체에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과 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뭐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평양 정상회담 통해서 사실 남북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남북 대화를 해봤더니 사실 자신들이 얻고 싶어하는 뭐 현찰이라든가 현물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지금 주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통해서 뭐 국제사회 제재라든가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북 대화를 해도 북한이 한테 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그럼 우리가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굳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북한 내에서 한류 열풍이라든가 뭐 K-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한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합참에서 지금 제공된 지금 영상들, 폭파되는 장면을 저희 뒤에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런 영상들을 따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사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조선중앙TV나 아니면 관영 매체 통해서 폭파하는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을 주민들의 공개를 할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라는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폭파하는 영상을 보여준다라면 과거 그 남북연락사무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 강화 차원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국가론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규정을 하고 지금 이 요새화라는 말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새화라는 공사의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게 만약에 맞다면 국경지대 모습이 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남북한이 냉전 시절에 여러 가지 군사적 그런 요새화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자유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제전차 장애물 같은 게 있죠. 근데 군사 분계선 상에서도 사실 남북한의 그런 장애물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철거하기도 했는데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걸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발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전차의 기동을 방해하는 뭐 대전차 장애물이라든가 철조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우리로 넘어오는 그런 북한군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한 철조망 혹은 대인지뢰 혹은 대전차지뢰 그런 여러 가지 지뢰를 포함한 장애물들을 지금 그 폭파된 지점에다가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참의 발표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 그리고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진행했다.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평가도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폭파로 인해서 뭐 합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합참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한 조치를 취하겠다. 다행히 이제 북한이 폭발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측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경고 차원에서 중기관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탄 발사기를 이용해서
우리 남측 군사분계선 내에 있는 표적 지역에 사격 연습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폭파된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철도 육로 연결 사업에 우리 정부 현물 차관이 지금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법적 책임 우리 정부가 물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헌법상으로 북한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하군요. 국제법상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가 지금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뭐 형사적인 걸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제 재판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는 좀 네. 이제 의문시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와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제죠.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라는 것을 이제 소집을 했어요. 이거 뭐 어떤 협의회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오늘 이 동해선, 경의선 폭파하고 평양 무인기 사건은 약간 별개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비상회의를 소집할 정도면 이 지금 평양 상공에 나타났던 무인기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단물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아직 누가 보냈는지 주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만약 이 드론에 폭약이 달려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비상 조치들을 회의를 하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요 회의에 그 우리 대남 이 무력 도발과 아주 연관이 깊은 정찰 총국이 참가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돼서 어쩌면 북한이 비슷한 식의 도발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상공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나타나는가. 뭐 그런 일종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대응 차원뿐 아니라 대응을 넘어서 일종의 다른 도발을 이 회의 안에서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정찰 총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군이나 북한 군이나 정보 당국 또 대남 공작기관 수뇌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는 향후 이런 무인기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지만 북한이 또 무인기를 활용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회의가 일반적인 건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회의도 뭐 통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좀 이례적인 회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저도 사실은 뭐 십몇 년 사이에 이런 회의는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 무인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뭔가 이걸 빌미 삼아서 대남 도발을 위한 일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추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화라고 어제 언급을 하고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오물풍선 이외 무인기 이외에도 또 어떤 추가 도발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는 도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무력 도발을 하게 되면 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보시면 김정은이 이국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에 이런 위협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남북 간의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무력이 아닌 약간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도발 이런 것들을 아마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풍선을 더 많이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갑자기 서울 상공에 또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올 여름이나 봄에 좀 문제가 됐었죠. 이제 GPS 교란을 통해서 우리 어선들이나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에 영향을 줬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다시 한번 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북한이 무력 도발한다 그러면은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지금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 관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는 사실 두 곳 모두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도 상황 관리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가 좀 이번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황 관리라고 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예. 무력 도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다고 하셨고 예.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하는 뭐 무인기라든지 그런 걸 언급하셨어요. 예. 이 경우 이제 우리 정부, 우리 군도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예. 지금 뭐 접경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걸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좀 북한 입장에서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무력을 사용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뭐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네. 우리도 자유권 차원에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긴장 관계가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뭐 북한이 원치 않든 원하든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맞습니다.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의 이런 공지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 대선도 한 3주 남았잖아요. 예. 북한도 그 미국을 계속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7차 핵실험 얘기가 뭐 우리 정부 쪽에서 예. 나오는 게 북한이 사실 미 대선을 앞뒤로 뭔가 할 수 있다. 어떤 군사적 네네.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럼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미 대선 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은 핵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무력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실명을 거론하면 사실 굉장히 강한 담화도 냈고 오늘도 네. 또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로 봐서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긴장감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우리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그런 의도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수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지금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누가 했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북한의 자작극인지 아니면은 뭐 민간 단체가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마치 이제 우리 정부나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것처럼 계속 뭐 모함을 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증거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럼 증거를 공개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데 증거를 공개를 안 한 상황에 자꾸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우리의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그런 목적이 네.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상황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